이제는 송휘종, 송나라 제8대 황제고요. 이름은 조길. 아버지 제6대 신종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황제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황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사람은 형인 철종입니다. 7대 철종. 근데 이 사람이 후사가 없이 아주 젊은 나이에 25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참 운 좋게 조길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송휘종 하면 아주 예술가예요. 예술가. 예술적 감성이 뛰어납니다. 예술적 감성. 그래서 시도 짓고, 예. 또 특히 그림에 아주 소질이 뛰어나요. 그림. 대단한 화가이고요. 그리고 축구기로 해서 발로 이제 공을 찬 거, 요새 말하면 뭐 축구 비슷한 거, 축구, 뭐 족구, 뭐 이런 그 축구계도 아주 재능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북송 최고 예술가 한 사람입니다. 송나라, 북송뿐만 아니라 북송 남송 합쳐서 뭐 최고 예술가 한 사람인데 정치는 완전 진짜 완전 무능. 그야말로 놀고 즐기고 사치 부리는 그 풍류 황제였습니다. 풍류 황제. 네. 그래도 저기 초에는 그 송나라가 그때 이제 이 개혁을 주장하는 신법파, 왕안석이 우두머리인 신법파, 그리고 그 자치 통감으로 유명하죠. 그 사마광이 우두머리인 구법파, 신법파, 구법파 굉장히 이렇게 막 갈등이 많았는데 이 다툼도 좀 가라앉히고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희종이 채경이라는 아주 참 간신, 입에 혀처럼 구는 채경을 재상에 중용하면서 이 참 망국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만큼 사람을 잘 쓰고 못 쓰고 그게 굉장히 나라의 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그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채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아부를 잘합니다. 아부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그 송희종이 이 채경을 굉장히 그 중용을 해가지고요. 참 4번이나 재상이 앉혀요. 24년간 4번이나 재상이 앉혔지만 너무 좀 문제가 많고 뭐 이러니까 또 4번 또 탈의해서 쫓겨나가는 아주 참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채경이. 그만큼 아부의 귀재. 휘종은 그 아부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절을 잘해요. 아주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갈대처럼 변절을 잘하고요. 부정부패, 아주 축제라든지 이런 부정부패 심했고 정적 제거에 몰두한 간신. 자, 여기 있죠. 휘종의 총으로 24년간 4차례 재상을 지내고 4차례 쫓겨난 인물이다. 북송 6적, 이 송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송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이어서 이제 남송이 들어섰거든요. 그 북송 6적 우두머리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채경이 참 정강의 변 해가지고 막 이 휘종하고 막 그 황족들하고 수많은 한 3천여 명이 그 금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참 큰 사건이 생기는데 그리고 나서 참 그 전에 이 저 휘종의 아들이 이제 흠종, 휘종이 이제 나중에 정강의 변호로 아들한테 양위를 하고 자기는 그 상황으로 물려나는데 그 흠종이 저기 하면서 이 채경을 유배를 보냅니다.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네, 자기 아버지가 총애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 간신배 채경을 유배를 보내는데요. 이 채경이 워낙 악독한 짓도 많이 하고 막 참 간신배에 우두머리 이렇게 되니까 온 나라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배를 갈 때 그러니까 귀향을 가는 사람이 그 귀향지까지 유배지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먹고 저거 하는 걸 다 자기 돈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채경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많이 가져갔는데 유배길을 올랐는데 이제 배고파 뭘 사 먹으려 하니까 사람들이
일체 쌀을 한 톨, 최소한 한 오락이, 만두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완전히.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최경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지를 못해가 결국 유배 가다 굶어 죽습니다. 예, 80 나이로, 81세인가? 예, 예. 그만큼 비참한 처우를 마주하게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최경. 자, 송휘종, 조길. 이 당시에는 황제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있네요. 자, 무능하고 또 참, 또 사치까지 했던 휘종. 자, 화석강 하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휘종이 이제 처음에 즉위했을 때, 자식이 없었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 도사가 도성, 그러니까 수도 개봉인데 도성 동북 쪽에 지세를 좀 높여야 된다. 지세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흑산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이제 산을 쌓아 지세를 좀 높이는데, 그 흑산을 쌓기 시작하니까 잇따라 자식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휘종이 계속 산을 쌓게 했어요. 뭐 조질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거대한 인공산이 만들어졌어요. 고낙산인가? 예. 거대한 인공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인공산을 보니까 이 참 예술가적 감성이 풍부한 휘종이, 여기를, 멋진 참 나무와 기와요초를 심고 아주 멋진 바위를 갖다 놓고 폭포를 이래가지고 아주 이거를 정말 멋진 정원으로 가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 각지로 진기한 꽃과 나무, 기암, 괴석 막 이런 거를 수집하게 합니다. 예. 아주 돌을 수집하는 그런 그것도 만들어,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부스락 하나? 그런 것도 만들고 또, 화초가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막 거기서 전국 각지로 해가지고, 이런 걸 수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운하를 이용해가지고, 수도 개봉까지 이걸 옮기는 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화석강이라고 합니다. 화석, 꽃과 바위, 이 화석강.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각 지역에 참 관리들이 기암 괴석이 있고 기와여초가 있는 그런 소문난 집에는 그 지방 관리들이 병사를 이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누른 종이를 탁탁 붙이는 거예요. 꼭 무슨 뭐예요? 왜? 그죠? 그 딱딱 붙여가지고, 궁중 어용품 표시, 그걸 해놓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이거 잘 보호해라. 잘 보호하지만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 누른 종이를 붙여놔는 그게 나무가 죽거나 위에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불경제로 해가지고 참수, 목을 자르거나 귀양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담장이나 대문이 방해가 되면 그걸 뭉개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횡포가 극심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막 집도 엉망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휘종은 참 예술 취미예요. 그림 그리고 자기 예술 취미 활동을 막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중과세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채경이 부추기는 겁니다. 재상 채경하고 환관, 동관 이런 사람들이 막 부추겨요. 그래서 호화 향락생활 합니다. 그래서 몇 끼니 식탁에 음식이 100가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100가지. 100가지 올라오는데 이걸 나중에 청나라 서태후하고 좀 비슷하다네요. 그 100가지 올라오는데 젓가락 대는 거는 그냥 젓가락만 대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낭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예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 국고가 이제 텅텅 비어가는 겁니다. 텅텅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송휘종이 그린 오색 앵무도예요. 이게 좀 흐릿해서 그런데 정말 이 그림이 일본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나?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오색 앵무도. 네. 이것도 오색 앵무도인데 여기가 앵무새가 있고요. 여기 뭐 매화인가요? 이렇게 피어 있고 여기가 이제 송희종의 서체인데 이게 송희종의 서체를 수금체라고 해가지고 수금체라고 해가지고 글씨가 좀 뭐라 그러나 좀 마른 형이에요. 마른 글씨가 아주 막 탁 이렇게 막 굵게 촥 이런 성이 아니고 조금 가는 세필로 쓴 듯이 조금 마른 듯한 그런 글씨. 굉장히 명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시간상 이렇게 두장 하여튼 굉장히 화가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과도한 예술 침입 활동,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간신 재상인 체경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황관, 동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지 관리들이 이제 예술품 수집, 수탈하잖아요. 기석, 기암괴석 막 수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세금 막 정세하죠. 이러니까 백성들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난이 잇따르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박람회 난. 박람회라는 사람은 수령으로 일어나는 농민 반란인데요. 한때는 최고 많았을 땐 병력이 한 100만여 명이 이르렀대요. 근데 이제 결국 송조정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해서 박람 피살되면서 이제 박람회 난 진압됐고요. 또 유명한 게 수호지. 우리 왜 수호지 있잖아요. 책. 네. 자, 이 박람회 난과 때를 같이 했어요. 이 송왕조의 악정에 참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반기를 든 호글들이 전국 각지 호글들이 산동에 있는 양산박이라는 곳에 모여듭니다. 양산박. 이제 36명이 이제 무리를 이뤄가지고 산동하고 하남 뭐 이런 일대 다니면서 관군에 맞서서 이제 싸웁니다. 그 중에서 이 반란 지도자 중에 산동을 무대로 활동한 그 송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송강을 모델로 해서 탄생한 것이 소설, 수호지 또는 수호전. 원나라 말, 명나라 초에 신해암이라는 사람이 쓰고 나관중이 손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통 나관중이 썼다고 알려졌는데 신해암이 쓰고 나관중이 손질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 수호지에서는 두령, 크고 작은 두령 108명이 등장하죠. 송강, 노준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굉장히 이 수호지는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죠. 이 휘종은요, 아까 풍류천자라고 했잖아요. 놀고 먹고 즐기고, 향락생을 즐기고. 그 나라는 이 재상, 체경, 그리고 환관, 동관, 자기한테 아부자라고, 입이 혀처럼 노는 이런 사람들한테 국산해 먹고, 자신은 그냥 진짜 팽당팽당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신배들이 득세하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백성을 착취하게 되고, 이들이. 그러니까 송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국권을 텅 비어가고 빈사 상태가 됩니다. 빈사.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 외부 세계에서는 여진족이 나중에 만주족이 됩니다. 만주족이 돼서 청나라를 세워요. 이 여진족이. 여진족 족장 아골타라는 족장이 그때는 여진족이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종주국인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곧 이제 국력이 좀 약화됐어요.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을 통합해서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웁니다. 금나라를 세우고 요나라에 이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송희종은 금나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송나라하고 금나라가 연합해서 요나라를 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협공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한 데는요, 과거에 이제 중원의 영토였던 연운 16조라는 그 땅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요나라가 점거했는데요. 자, 그거는
어떻게 된 연유냐면은 5대 10국 시대 있잖아요. 5대 10국 시대. 그 시대의 후진, 그 5대에 속하는 후진이라는 나라의 그 석경당이 후당을 칠 때, 역시 후당도 5대의 한 나라입니다. 5대가 5나라 쭉쭉쭉 이어지잖아요. 그 후당을 칠 때 거란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나중에 거란에 준 땅이 이 연운 16조예요. 그 연운 16조가 보자.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여기가 요입니다. 여기가 송이고 요 나라, 그나저나 요 나라 지금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세력이 강대합니다. 여기가 이제 송이고요. 여기가 이제 서하라는 탕구트 쪽에 세운 나라. 그리고요. 여기가 연운 16조. 여기 이제 거란이고요. 여기가 네. 여기가 수도 개봉입니다. 그 당시 이런 변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당시 우리 그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금나라가, 여진족이 금나라가 지금 이제 발흥하는 거예요. 금나라가 발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라, 종주국인 요 나라에 이제 그 공세에 취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 요 나라가 그 이전에 5대 10국 시대에 후진이란 나라의 그 석경당이 이제 후당을 칠 때 이제 군사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땅이 여기 연운 16조예요. 지금의 북경, 또 하북 북부, 산서 북부를 포함한 아주 광대한 땅입니다. 연운 16조. 그래서 중원 국가들은 항상 이 연운 16조를 수복해야 된다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휘종이 이제 이 금나라가 싹 좀 일어서니까 금나라의 송금 연합으로 요 나라를 협공하자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요 나라가 점거해 있는 아까 그 있잖아요. 그 연운 16주를 이참에 수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송과 위에가 요 나라, 여기가 송. 연운 16주 여기고요. 요거를 지금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요 나라를 협공하기 위해서 해상동맹. 아까 요 나라가 워낙 강대하니까 이 송과 금이 요 나라 모르게 지금 이렇게 해상동맹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라 땅으로 가지 않고 바닷길로 갑니다. 바닷길로. 아까, 그죠? 이렇게 바다로 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렇게 갔는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상으로 해서 금나라하고 그런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해상동맹 체결합니다. 그래서 금을 치되 나눠서 칩니다. 같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거고, 송은 연경을 치고, 연경하면 지금의 북경입니다. 송은 연경을 치고 금나라는 중경을 각자 치기로 그렇게 공격합니다. 요 나라의 연경, 요 나라의 중경을 각각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나라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하니까 요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진척을 보였어요. 예. 좀 그랬는데 송은 연경을 공격하기로 했는데 마침 그때 박납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밀란. 박납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연경을 치려고 했던 그 편성한 15만 군대를 돌려가지고 박납의 난을 토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박납의 날 토벌하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경을 공격하는 차질이 생긴 겁니다. 금나라는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1년 후에 연경 공격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 계속 문치주의 했잖아요. 무가 아주 약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군사 훈련도 잘 안 시키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 송의 총사령관이 그 황관 동관입니다.
휘종이 총리하는 황관 동관 영경 공략이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책임이 두려우니까 검날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검군이 달려와서 영경을 대신 함락시켜 줍니다. 이 송나라 아주 지금 형편없어요. 군사력이. 검군이 영경을 함락시킵니다. 야, 이때부터 보니까 검군 여진족이 검나라 군대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만주족이 돼가지고 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군사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영경을 이제 검나라 군대가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검나라 황제 아골타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송나라가 말이야 원래 영경을 자기들이 그 송나라가 치기로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기 검나라가 대신 함락시키기 이렇게 하니까 황제 아골타가 약간 좀 뿔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해상 동맹 체결할 때 국경을 나중에 이제 그 요나라를 이제 그 멸망시키고 난 후에 동하고 금하고 국경을 만리장성 그거로 이제 국경선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거를 국경선 약속 안 지켰어요. 아골타가 화가 나가지고 안 지켰고 그 송나라가 이제 영경을 함락시켰으니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것도 안 돌려줘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송나라 계속 거듭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경을 반환해 줍니다. 대신에 금나라가 조건을 내겁니다. 영경을 그대로 통째로 안 주고요. 영경을 텅 비워서 준다. 그래가지고 금나라가 이제 영경에서 철군할 때 막 약탈합니다. 막 약탈하고요.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자기들이 이제 영경을 함락시켰으니까 군사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전비를 지불해라, 너희들이. 응? 이 반환족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 영경을 이제 이 금나라가 철군할 때 영경 완전히 약탈했죠. 그 연운 16주 이런 데도 그 주민들을 금나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운 16주 중에 7개 성을 이제 그 송나라에 주는데 그냥 텅 비었어요. 별게 없어. 영경은 약탈당했고 자기들이 받은 그 연운 16주 그 7성에 또 백성들 금나라로 이주해버렸고 그런 거를 또 받은 거예요. 그래도 송나라가 좋다고 그게 막 자기들이 막 그 비석에다가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이 공로이냐 막 공을 막 새겨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 금나라가 철군했습니다. 철군했는데 송나라 금에 약속한 전비 주겠다고 전쟁 비용 주겠다고 해놓고 그걸 또 이행 안 합니다. 네, 송나라. 그리고 오히려 연운 16주 다 못 받았으니까 그중 일부만 받았으니까 저 연운 16주를 우리가 다 금나라로부터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금을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요 요나라 황제 천조제를 몰래 만납니다. 그전에는 요나라 모르게 금나라고 맺어가지고 요나라 공격해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금을 몰아내려고 그 요나라 그 천조제하고 몰래 만납니다. 금나라 모르게.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송과 요나라 동맹을 맺고 금을 협공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천조제가 금나라 군사한테 잡혀버렸습니다. 잡혀가지고 이 송나라의 이 계획이 발각돼 버렸어요. 예, 발각돼 버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금이 그 아까 태조 아골타가 아니고 그 태종 오글매라고 동생입니다. 아골타의 동생 오글매.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요 10만 병력을 이끌고 남하합니다. 남하해가지고 파죽지세로 남하해가지고 수도 개봉을 포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휘종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장남 조환한테 황희를 양해합니다. 그래서 조환이 흠종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상황이 돼가지고 강남으로 피신합니다. 참 좀 비겁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흠종은 막 안에서 주화파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하자 하는 주전파, 전쟁하자 하는 파도 있고, 화친하자 하는 주화파도 있는데, 흠종은 주화파하고 함께 금의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자 이제 금이
조건을 내겁니다. 평화를 조건으로 퇴원 또 뭐 몇 군데 삼진 세 개의 그 지역이에요. 삼진을 할양해라. 그리고 엄청난 배상금을 매깁니다. 엄청난 배상금을 내라. 그리고 금나라 황제를 100% 불러라. 그 이 송나라는 정말 중원의 한족의 나라인데 이 금나라는 그 여진족 나라,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야만족 오랑캐 나라잖아요. 그 오랑캐 황제를 100% 부르라 하는 건 엄청난 수모입니다. 그죠? 그런데 송은 지금 발등에 불에 떨어졌으니까 굴욕적인 조건을 수락하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화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평화 조약 맺고 난 후에 금나라가 이제 철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흠종은 또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배상금, 엄청난 배상금도 줘야 되고, 그 삼진, 그 땅도 할양해야 되고, 뭐 이런 그게 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된 송나라 약속 불이행에 금태종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1126년에 재차 송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40여일 만에 수도 개봉을 함락시킨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개봉.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이 금태종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1127년에 휘종, 흠종, 부자 물론 황조 그리고 비빈, 그죠? 고관, 환관, 기술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3,000여 명을 포로로 끌고 북으로 갑니다. 금나라. 네. 자, 포로로 끌고 철군합니다. 그리고 이제 휘종과 흠종은 평민으로 강등됐어요. 평민으로 강등되고 참 아주 모멸적인 칭호. 혼덕공, 중혼. 이 혼하는 건 어두울 혼자예요. 어두울. 우리도 왜 흔히 우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 혼군하는 말 붙이고 하잖아요. 어떤 혼하는 거는 나라 정치 제대로 못하고 아주 뭐라 그러나 한마디로 정치 엉망진창을 하는 그런 자, 그래서 휘종한테는 혼덕공 하는 이거 중혼후, 흠종한테 중혼후 둘 다 하여튼 어둡고 아둔하고 이거 정치 제대로 못하고 정신없는 인간이다 이런 뜻으로 그 모멸적인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3,000여 명이 참 포로로 걸어서 갈 거 아닙니까? 좀 더 못 껴서 이렇게 할 때 엄청난 참 곤욕을 치릅니다. 고통과 곤욕. 이 흠종의 정비, 흠종의 정비 주황후는 가다가 또 이제 이 금나라 이 군인들이 술자리 해놓고 주황후한테 참 엉뚱한 거 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참 농락을 당해가지고 이 주황후가 너무 놀래가지고 연경에 도착한 지 열흘 만에 죽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슬퍼할 새도 없습니다. 흠종은 또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쇠사슬을 묶여가 끌려가다가 상처가 나가 거기 굶어가지고 아주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굴에 가두고 이 참 휘종과 흠종 송나라 황제였던 사람들을 토굴에 가두고 혹시 자살할까봐 옷을 벗기고 몽갤 수 있잖아요, 그죠? 옷을 벗기고 하루에 한 끼 계속 그냥 목숨만 연명할 그렇게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북으로 끌려갑니다. 가면서 이제 사람들 죽죠. 죽어나가고 병들어서 가고 끌려가지고 계속 북으로 끌려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혹한의 땅 오국성. 지금 흑룡강성이에요. 흑룡강성 지금 우리 왜 북한 위쪽에 있잖아요. 제일 이 동북 쪽 제일 끝. 제일 추운 곳이에요. 겨울 되면 영하 20, 30도. 중국에서 가장 추운 곳. 오국성, 흑룡강성, 현재 흑룡강성 의란현. 여기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토굴에, 형편없는 토굴에서 기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자한테, 그러면서 희종, 흠종, 저 황후들은 아까 요 흠종 황후 죽었고, 휘종 황후도, 그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토굴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너가 해결하라. 이래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요. 이 사람들 뭘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송나라에서 어쨌든 귀한 몸이었잖아요. 황제였던. 그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겨우 정말 입에 풀칠하면서 아주 비참한 생활. 나중에 휘종은 나중에 병들 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여튼, 네,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참 인간이야 대접을 받으면서 살면서 휘종은 포로로 끌려간 지 8년 만에 1135년에 53세로 그곳에서 죽습니다. 네, 아주 한많은 인생입니다. 그죠? 참 한때는 호가 사치 극을 달리고 예술을 즐기는 풍류 황제였는데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정말 벌레처럼 그런 대우받다가 8년 만에 생애 마감합니다. 그리고 휘종이 죽은 지 21년 후에 흠종은 꽤 끌려간 지 한 30년 정도 살았어요. 흠종은 그때 포로로 끌려온 또 요나라의 황제가 있어요. 야율연희라는 요나라 황제인데 포로로 또 금나라에 끌려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금나라 수도, 중도, 현 북경입니다. 북경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바뀌니까 그때는 금나라 때 중도로 압송됩니다. 압송돼가지고 그때 이제 금나라 장수들 격구시에 격구라면은 말 타고 공을 이렇게 폴로 경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그 격구십에 끌려가가지고 흠종한테 말을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흠종이 정말 그 말 타고 그런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그 말에 짓밟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흠종 61세 때 이렇게 죽었고요. 그때 이 요나라 황제로 포로로 끌려왔던 야유연희라는 사람은 81세 노인인데 거기서 도망치다가 집중적으로 화살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굉장히 비참하게 두 사람들 한때 다 황제를 얼마나 참 호락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생을 마친 겁니다. 자, 이 정강의 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건데, 이 정강하는 거는 그 당시에 연호입니다, 연호. 사태가 일어났던 해의 연호가 정강이라서 정강의 변. 정강의 변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황족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휘종의 9째 아들 조구. 예, 9째 아들 조구가 그 당시에 개봉을 탈출해가지고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강남에 이만을 수도로 해가지고 송을 다시 세웁니다. 송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정강의 변을 기점을 해가지고 정강의 변 이전에 송을 북송 구별해서 북송, 정강의 변 이후에 강남에 세운 이 송을 남송이라고 합니다. 둘 다 송이지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남송을 이제 이 조구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141년에 금나라하고 화친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때는 이미 휘종은 죽고 세상에 없어요. 1135년 죽었으니까 1141년이죠. 네, 근데 흠종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흠종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자, 화친조약을 체결하면서 귀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화친의 조건. 어떤 그거로 화친을 맺었냐면은 아주 이것도 굴욕적입니다. 남송은 매년 은 25만 양과 비단 25만 피를 금나라에 바치고 금의 신하가 된다 하는 굴욕적인 협정을 맺습니다.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협정을 맺는 대가로 가는 게 아버지 휘종의 영구, 시신, 영구와 그 흠종의 생모, 흠종과 휘종, 조구가 이제 조구하고 흠종은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 자, 이 조구의 그 생모가 위현비예요. 위현비. 생모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구와 자기 생모 귀환을 조건으로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조구는 자기 형, 이복형이지만 형이 흠종이 살아있는 걸 알지만 흠종 귀환은 조건에 내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황제잖아요. 황제로 했는데 형이 오면 형이 그 전에 황제였잖아. 형이 오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 골치 아프고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귀한 그 조건이 내걸지 않아가지고 흠종은 참 비참하게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경의 변 이전 송을 북송, 이후 강남에 세워진 송은 남송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보지만 다 하나의 송 해가지고 약 300년, 299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자, 아까 그 남송 위에는 거란이 크게 있었잖아요. 거란. 이제 거란이 이제 망하고 이제 금이 이렇게 세력 강대합니다. 여기는 몽고가 있고요. 자, 오국성 여기는 이제 지금의 소련 땅이고 이쪽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이 몽고 그 군대가 금과 남송 다 멸망시킵니다. 네. 우리는 그때 고려이고요. 자, 오늘 송나라 개국 황제인 그 송태조 조광윤 그리고 참 만국 황제인 그 조길 휘종 네, 이 두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참 휘종의 그 일생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뭔가 연민도 가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12회 강좌인데요. 이제 2주 쉬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한 주쯤 쉬고 그 다음 12회를 하기로 했는데 바로 내일부터 내일이 아니고 바로 다음 주부터 두 번째 12회 강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회는 12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12회 중에서 3회는 이제 여기가 송이잖아요. 송 다음에 이제 명나라 주원장, 거지에서 황제까지 오른 주원장,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명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드는 영락제. 예. 다음 시간에 그걸 하고요. 이어서 이제 그 명나라를, 그 다음에 그 두 번은 청나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청나라, 이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네. 강건성세로 유명하죠. 하고, 마지막 그는 이제 서태후하고 마지막 황제 부위. 이렇게 해서 명나라와 청나라 3회에 걸쳐서 하고요. 4회째부터는 현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현대 중국. 지금 우리가 보는 중국. 네. 참, 모택동, 장개석, 네, 주월래, 그죠?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12회째는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 예. 시황제라고 하죠.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12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일단 도서관 첫 계획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 대면 강좌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대면 강좌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저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반가운 분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